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미래 예측이라는. 오늘의 나의 행동. 근데 그걸 매일같이 성찰하는 사람들은 훈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제 그런 말 했는데 별다른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 말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찰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하는 거는 뭐 상식적이죠, 그죠? 통합성.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내 눈에는 같은 사건일 거예요. 이런 거. 정밀한 판단. 야, 0.1% 오른 거야? 0.01% 오른 거야? 이런 거 따지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정보갱신. 한 번에 어떤 그 사실을 팩트로 믿지 않아요. 다른 팩트도 있을 수 있어요. 열어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더 잘 예측을 하더라. 그게 결론.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원 수업할 때 이 얘기를 더 덧붙입니다. 예측 전에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게 있다. 이게 이제 59년에 라이프라는 매거진에서 75년, 16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뭔가 백화점에 백인 중산층으로 보이는 커스터머들이 들어와서 저 미래 주세요 그러면 샤퍼가 갖다 주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9년에 도대체 뭘 예측했나 봤더니 가족 전형 혈기, 여성의 사회 진출, 더 많은 여가, 질병 진단 로봇, 교체용 신체 장비 다 실현됐죠. 대단한 그림이죠.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미래 예측에 3원칙 얘기했잖아요. 예언할 수 없다. 다양한 미래들은 예측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그 3원칙에 비춰봐서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좀 불편하다. 문제는 없다. 근데 미래학자의 눈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불편하다. 그걸 뭔지를 적어내시오. 뭐 같아요? 그 3원칙에 비춰봐서 뭐가 불편해요? 하나는 미래를 확정했잖아요. 16년 뒤의 미래를 확정한 거죠. 그죠? 예언한 셈이죠. 한번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보자. 더 큰 문제예요. 누가 예언한 미래예요? 누가 바란 미래예요? 이분들. 근데 백인 중산층. 근데 여기서도 아저씨. 만약에 휠체어탄 장애인이 예측을 했다면, 아시아인 혹은 흑인 여성이 있었다면 어떤 미래를 맞이했을까? 그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980년대 그냥 가진 전 세계에 떠도는 미래. 그랬더니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미국인, 백인, 남성, 평균 58세. 이분들이 예측에서 놓친 거는 미래의 사회학적 측면, 여성, 블랙, 소수, 이민자, 문화적 갈등, 뭐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들, 종교. 우리가 사실 지금의 현재는 앞선 세대들이 바랬던 미래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예측 전에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상은 뭐지? 그 선호하는 미래상은 어떤 문제를 풀지? 더 나아지는 건가? 거기에 우리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하더라. 선호하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미래에서 산다. 아, 이게 미래학이 주는 메시지구나. 미래 예측을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속성으로 개당 1분씩 3가지 미래 상상법을 강의를 할 텐데, 첫 번째 논리적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상해 보세요 하면은 아마 이게 제일 많아요. 경험에 기초한 상상.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야?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서 그 다음은 뭐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이 질문을 10번만 하면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 사건의 의미를 아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기계와 인간이 앞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를 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측하면 폴캐스팅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추세에 근접한 추세를 따르는 예측만 하는데 폴캐스팅의 핵심은 추세와 반대되는 미래도 꼭 봐야 돼요.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올라가는 미래도 봐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녹색 음영이 이게 이제 석유 생산 추인데 많은 사람들이 80년 이후에는 저렇게 되겠지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이런 예측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폴캐스팅을 한다 할 때는 현재 추세와 다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판적 상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이죠. 이분들은 문제에서 시작해요. 아까는 사건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 분위에 꼭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풀어낼 대안을 상상해보는 게 그게 중요한 이미지네이션. 왜냐하면 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눈에는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왜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 너. 제발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를 나는 자주 듣는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비판적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는 영어로 백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저쪽 미래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그러려면 뭘 새롭게 해야 되나? 아니면 현재까지 한 것 중에 저 곡선을 저 밑으로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백캐스팅도 어떤 하나의 미래 바람직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되짚어오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미래치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온도 2100년까지의 예상인데요. 대부분은 1.5도에서 4.5도 정도 오를 것으로 봅니다. 2100년까지. 평균이에요. 근데 이 크리티컬 이미지네이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평균적 사고에서 벗어나요. 그건 알겠어. 극단적인 건 뭐야? 6.6도, 7.5도씩까지 올라가?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사회가? 대응책이 있어? 없어요. 임팩트로 보니까 이게 벌어지면 사회적 영향은 이게 너무 큰 거지. 급하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평균적 사고에서는 리스크가 안 느껴져. 근데 평균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이는 거고, 이 가능성이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능성은 비록 적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종의 조기 경고, 앞서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 이미지네이터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잘 사실은 못하는데요. 창의적 상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벌레에서 우리가 나비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는 애벌레를 보고 이게 나비가 될 수도 있겠네. 애벌레가 사는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하고 나비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변형 사회인 거죠. 그 미래를 앞서서 보는 사람들. 근데 이걸 상상하기에는 이
사실과 데이터가 이 상상력을 가로막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스한테 그 사례 있냐? 사례 없는데요. 야, 사례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아본 적 없어요? 그 보스가 이 상상력을 가로막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필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뭐 앞선 모델도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미국 갔다 왔다, 일본 갔다 왔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와서 하면 그게 우리나라 미래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추격형 시대를 살았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제는 따라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요. 디자인적 사고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죠? 디자인을 갈아엎어버리는 사고를 하려면 2016년인가 히든 퓨겨스라고 1960년대 나사에서 흑인 여성 3명이 활약하는 영화 혹시 그 보신 적 있으세요? 1960년대 하면 흑인 차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흑인 여성은 거의 인간적 제가 그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시대를 어떻게 살았지 흑인 여성들이. 그 시대에 나사의 디렉터는 그 흑인 여성 3명을 중책으로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 나사가 그렇게 그 디렉터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매우 창의적 담대한 비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인간을 달 위에 세우겠다. 얼마나 창의적 대담한 목표예요. 살에 있어? 살이 없죠. 로켓 기술 정도만 있어요. 근데 인간을 달 위에 놓는다고? 해보지 못한 프로젝트를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늘 해왔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나사에서는 흑인 여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일대 하버드대 나온 백인 남성 갖다 쓰면 돼요. 거기 다 그렇게 놀고 있더만. 근데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인종, 여성, 뭐 성별, 나이 차별할 거 없이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사회적 전환을 이뤄냈잖아요. 그 사건 하나가. 그래서 흑인 대통령도 보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똑같이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 계속 그냥 쓴다?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맨날 저 사람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 또 보고.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전환은 일어나지는 않는 거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창의적 상상을 아까 포캐스팅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질문이 만들어낸 미래 예측을 포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풀어낼 미래의 시점을 정하고 그것을 되짚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백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창의적 상상은 인캐스팅이라고 해요. 내가 그 미래에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현상이라고도 해요. 디자인적 사고에서는 자주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4가지 미래의 방이 있다. 그 방이라고 치십니다. 각각의 다른 조건.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미래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미래는 무슨 문제가 풀린 거지? 이 미래의 새로운 문제는 뭐지? 그리고 나와서 다시 이 방에 들어가고 이 미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강제현상. 그래서 그 인캐스팅을 통해서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가정들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근데 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머지 3방에 들어가면 낯설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미래가 올 조짐이 있다니까요. 이미 씨앗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누구는 이 미래에 가서 이 미래를 좋아하거나 혹은 이 미래가 올 것 같지만 다른 방에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가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여요. 내가 놓치고 간과했던 변화의 이슈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미래학의 20분 속성 강의의 결론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노력할수록 틀린다. 제발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근데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맞는다. 그리고 미래라는 거는 비전과 컨디션의 함수관계. 비전이 있고 실행 조건이 있으면 실현성이 높아진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약해진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의대에 가야죠. 의대에 갔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없어. 그럼 의사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앞서 제가 처음 미래학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세 번째 원칙에서 나는 비전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그랬잖아요. 늘 나한테는 실행 조건만 문제인 거죠. 방법론만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미래는 새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건에 그냥 적응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는. 근데 이제 비전이 생기니까 저도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더 나아가서 비전과 실행 조건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미래를 실현할 사람들이 미래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이 신념도 형성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인 거죠. 변화의 주체자들. 미래 자아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전과 실행 조건을 잘 결합하면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기르느냐? 미래 예측 활동에 자주 참여하면 돼요. 미래를 자주 상상하면 되는 거죠. 오후 2시에 일요일날 김천구미에 가더라도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미래학. 네. 미래학은 아니고 저는 동국고등학교 조성주교 들어가는데 네. 저는 디자인공학 전공교수고요. 디자인공학. 예. 사실은 저는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 출신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예측표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디자이너 습성들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공학과대학교는 단과대학교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 공학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뭐 AI나 빅데이터 떠나서 공정 자동화도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확산되고 IoT 기기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를 못 갈 정도로 나이트고, 그렇죠. 사람들이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 관련돼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님 저 특강을 하셨는데, 네. 교수를 대상으로 굉장히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고, 네. 로봇이 또 키워서 양성을 하는 그런 복제된 로봇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아까 미국 중산층이 이렇게 미래를 산다,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스타워즈 1 같은 거 보면 R2D2가 띠띠띠띠 하면서 그런 로봇들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측된 미래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그걸 따라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예측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실에서 네. 앞으로는 지금 인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디자이너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 추구를 하시거든요. 네. 또 어떻게 믹스업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 네. 모두 가치가 좀 혼란했어요. 네. 그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결론은 하나 같아요. 생각의 종말인 거죠. 사실 인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가정해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연구 문제를 만들고 직접 실험해보고 성취되는 거는 이건 됐고 이건 안 됐고 계속 그 과정이잖아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실험해보고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뭔데? 생각한다는 거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설적으로 설정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건데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여기 뭐 센서 다 달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야 너 이제 당이 이제 높아지는데 먹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시만 받으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래의 농장을 보니까 AI가 다 관리해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AI가 훨씬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가정하지 않게 돼요. 문제를 내가 느껴야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풀리니까. 그러면 인간은 생각의 종말을 맞이할까? 또 한편에서는 인간이 20만 년 동안 별의별 일을 겪으면서 생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오묘해요. 인공지능 연구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의 지능을 정의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컨퍼런스 대회 한번 가보세요. 꼭 한 세션은 인간의 지능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지능을 정의해야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지능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한 2, 3년 전에 제가 본 논문인데 인공지능 보스를 두고 인간 보스를 두고 어떤 태스크를 내려와요. 그러면 인공지능 보스가 준 문제 같은 문제인데 인공지능 보스를 둔 워커하고 인간 보스를 둔 워커하고 똑같은 과제에서 퍼포먼스가 누가 높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높아요. 아니 인공지능이 내준 문제를 얘네들이 인간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은 아우 너무 뻔하고 인공지능 야 이거 재밌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겁먹질 않고 야 이거 재밌네. 문제를 발견하면 뭐라 이거 재밌네. 내가 실패하면 아 나 실패했네.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실패했지? 야 이거 재밌네. 호기심의 근원이 그거 아니에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측했을 때 틀렸을 때 희열을 느껴요. 야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영화 볼 때 내가 결론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예측한 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좌절하세요? 아니잖아요. 야 이거 재밌네.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AI에게 종속된다. 생각의 종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성장하는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는 것만큼 인간도 기계를 닮아간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사이보그고 포스트휴먼이고 트랜스휴먼.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카본 덩어리 아니에요. 규소, 실리콘. 그것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까? 결국 그걸 상상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인류가 아니라 스페이스 빙으로서의 인류, 얼트 빙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되게 흥미로운 존재 같아요. 그 난제의 문제에서 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 교수님 같은 그런 어라 하는 분들이 있는 한 종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는 미래니까. 앞으로 4가지 미래가 닥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사실은 1시간 내내 하고 싶었는데 1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가겠다. 조선 말에. 그러고 나서 77년 후가 1953년이에요. 한국전쟁이 딱 끝났을 때. 그 77년 동안에 이때까지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져요. 그 77년. 1876년부터 1953년까지. 예를 들면 국적이 5번 바뀌어요. 내가 조선 사람이었다가
거기다가 잠시 대한제국이지만 그건 뭐 조선의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살죠. 그 다음에 일본 해방 후에 미군정 시대를 살아요. 그 다음에 남북이 쪼개져요. 그리고 남한 시민이 돼요. 국적이 5번이나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77년?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장난삼아 1953년에 77년을 더하면 2030년. 저는 2030년이 되게 중요한 해 같아요. 우리가 2030년까지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많거든요. 전 세계도 그렇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2050년 계획도 세워놨고 2100년 계획도 세워놨는데 2030년에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면에서 저는 남들이 다 쓰는 대전환이라는 말보다 아니 나는 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좀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대전환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과거, 현재. 인구 변화의 과거와 현재예요. 수렵 체질 18세기, 19세기 한 15억 명, 지금 한 80억 명. 제가 학생들한테 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선을 하나만 그린 사람은 빵점. 선을 2개 이상 그린 사람은 100점. 왜 그런지 아시겠죠? 퓨처즈니까. 안 그린 사람도 100점 줘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냥 물음표로 냅둘게요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멀티플한 미래를 상상한다고 해서 100점을 주는데 4가지의 미래가 있습니다. 경제는, 인구는 계속 성장한다.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계속 성장한다. 이런 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냐면 미래학은 이미지거든요. 미래 이미지. 어디 같아요? 도쿄. 도쿄가 이렇습니까 지금? 근데 도쿄가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인구도 계속 늘고 인구 도시도 되게 조밀화되고 계속 위로 올리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그죠? 천만에 미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될 수도 있어. 제가 1997년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IMF 진짜 붕괴였어요. 제가 일선 그 사회부 기자로 돌아다니면서 목격한 재벌들의 그 붕괴는 지금 뭐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10개가 넘으니까 기라성 같은 그 그룹들이 아니면은 2011년에 일본 토호쿠 지방을 덮쳤던 쓰나미 그분들이 1초 뒤에 미래도 알았겠어요? 그냥 휩쓸린 거죠. 2020년 코로나 붕괴죠 뭐. 그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맨날 티격태격 한다 했는데 많은 국제 전문가들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붕괴된다.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기업에게 붕괴일까요? 한국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보면은 아이씨 이거 붕괴인데. 네. 근데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이 돼요 이 그림이?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 이미지를 놓고 논의할 때 2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찾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회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붕괴를 바라는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테러리스트입니까 여기? 우리 중에 한두 분은 이 미래에 살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뭔가 새로 시작된 거죠 이거는. 붕괴되기 직전에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길은
예전에 이 길은 아니야. 이게 급격하게 성장해서 그 부작용으로 지금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 근데 이 길을 또 가자고? 다른 길을 가자. 이런 분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붕에다 뭐 심어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이런 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마지막 붕괴되기 직전에 뭔가 근데 자그마한 사람들이 아주 희미하지만 새로운 길을 놨네. 이 길을 타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렇다고 농경사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보화사회라고 하지만 산업사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한 15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저는 딱 굶어 죽어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사회를 상상하는 사람들, 누가 인간이고 누가 로봇 같아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얘가 로봇이죠. 근데 한 2050년 여기다 커튼 탁 치고 목소리로만 물어보면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얘가 되게 인간적일 것 같아요. 얘는 20만 년의 인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매우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우리와 달리 얘네들은 친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됐다는 건 뭘까요? 얘도 모르는 뭔가를 얘네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까지 인간이 생산하지 못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넌 뭐냐고. 어떤 식의 사고를 했길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스 출신의 스텔락이라는 예술가 있어요. 한국에도 왔다 가신 거예요. 이분 제3의 팔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담이라고, 이 세 번째 팔은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의 신경으로 움직여요. 그 세 가지 팔로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세 가지 팔로.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기에 귀를 이식해가지고 여기에 이 귀로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얘가 보기에 스텔락은 흥미롭죠. 인간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넌 왜 그래? 너의 문제의식은 뭐야? 네가 꿈꾸는 미래는 뭐야? 야, 우리 친구하자. 더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게 낯선 거예요. 여기 사람이야. 왜 제3의 팔이 필요해? 에볼루션 한 팔로 쓰면 되지. 왜 그걸 세 팔로 쓰고 앉아있어? 여기다가 귀 이식해가지고 들으면 뭐 할 거야? 저 로봇이다 분명히. 매우 전복적인 상상을 하겠죠. 시간이 쫓기니까 10분 남았네. 자, 그래서 1870년 강화도 조약에서 53년 우리 한국전쟁 끝, 그리고 나서 77년, 2030년까지 경제, 사회, 문화별로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2030년 뒤에 만약에 2030년에서 이제 77년 더하면 2100년이 넘어가는데 그 2100년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 마치 1876년에 그 조선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했듯이 1953년에 그 폐허화된 한반도에서 미래를 상상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77년 뒤에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할지를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올까? 만약에 상상한다면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붕괴될까? 아니면 변형사회로 갈까? 아니면 이 보존사회로 갈까? 아니면 더 성장할까? 이거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출생이잖아요.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이민자도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더 받아들이고.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잠시 미뤄두고 이게 더 성장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잘했던 사람들 계속 갖다 두면 돼요. 지난 77년 이 성장에 노력한 사람들 계속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왜?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페이즈로 전환이 된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붕괴될까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까요? 에너지 무시 부족하게 될까? 환경 파괴될까? 무슨 이유로? 지배구조, 지역 기반으로 바뀔까요? 지역 분권화 아주 이제 강력하게 될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이 미래를 상상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유 자료는 제가 드렸으니까 아마 있을 것 같고 될 수도 있는 이유 근데 이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의 가치 그러면 이 미래는 이름을 지은다면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즉 이 미래가 오면 야 망했다 야 이민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미래가 오더라도 저 미래만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바라기도 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야죠. 자꾸 그냥 이 곡선을 자꾸 위로만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보존사회로 간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어. 이렇게 될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 변형사회 제일 눈에 띄는 게 인구죠. 뭐 그죠? AI도 이제 인류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구성원으로 이 미래에서 노벨 경제학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되는 데 중요한 동인들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한 5분 남았네요. 자, 우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 앞으로 77년을 상상해 보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다. 사실은 손드는 것보다 투표에서 이름도 가리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몇 분이나 그러신지 한번 보십시다. 그냥 재미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몇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77년 뒤에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저 뒤에. 아니다, 변형 이렇게 될 것 같아. 세 분, 여섯, 일곱. 아니다, 뭔가 보존사회 쪽으로 가겠다. 보존사회. 한 분도 없어요? 압도적으로 변형사회네. 뭔가 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근데 가능성 빼고 나뿐만 아니라 내 미래 세대도 살고 싶은 사회. 가능성 빼고 가능성은 낮더라도 나는 저 미래에 살고 싶다. 이미지로만 나 이 미래에 살고 싶다. 2분, 5분. 나 이 미래에 살고 싶다. 한 분도 없네. 나 변형사회에 살고 싶다. 3분, 4분. 나 이 보존사회에서 살고 싶다. 3분, 4분. 이거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보통 한 명은 나오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들 거예요. 그런 분 한 분이 있어요. 진짜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선호미래상 조사를 했을 때 20대부터 50대까지 내가 바라는 미래상 넘버원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 미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미래하고 이 미래의 어떤 대결 구도가 예상이 되네요. 정당으로 치면 이걸 지지하는 정당과 이걸 지지하는 정당, 그 다음에 요게 또 있었죠. 이것도 약간 소수 야당식으로 이 셋의 갈등, 역학관계로 중에 새로운 한국이 만들어질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인데요. 미래학은 보통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 내가 뭘 하느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현재 뭘 하는데 그 의미가 뭐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내 행동의 의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미래가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사이에 껴가지고 이놈이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의미화해줘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렇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좋다. 혹은 우려스럽다. 인간이 바라는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궁금한 거는 내가 현재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뭐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미래라는 거울이 그거를 잘 얘기해 준다는 거죠. 제가 2006년에 포기하고 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 다 반대했는데 딱 한 사람만 지지해 줬어요. 80살의 박성원만 지지해 줬어요. 제 이름이 박성원이에요. 80세의 박성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거 행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야, 이거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계속 기자하면 되지? 80세의 박성원이 야, 내가 지금 80세인데 그때 오르면 잘 놀았잖아. 잘 놀았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행동의 의미를 짚어주는 거예요. 불안함을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80세 박성원하고 얘기해요. 뭐 할 때. 그게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제가 꿈꾸는 사회에 먼저 가서 살고 있는 시민이기도 하고. 걔를 잃어버리면 내가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